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범이노베이션의 김정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이제 격주로 금요일에 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 저희 역시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열어볼까 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벤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잭슨홀에서 어제 열렸고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갈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3일 밤 11시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밤 11시에 이제 잭슨홀 이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기조 연설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이벤트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파월 의장의 입에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0.25%를 하락할 거냐, 내릴 것이냐, 아니면 0.5% 빅컷을 단행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시장이 초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빅컷은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예상이 나오면서 빅컷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호들갑을 떨었었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고용 시장이 안정되면서 굳이 빅컷을 해야 될까? 파월이 빅컷에 대한 뉘앙스를 풍길까?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빅컷은 물 건너갔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이 주가 흐름에서, 지수 흐름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9월에 금리 인하가 빅컷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진행이 되면서 아마도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잭슨홀 미팅을 오히려 확인하고 나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더 사그러들었습니다. 오늘 패드워치도 확인을 해보니까 빅컷을 조금 확신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빅컷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이 주식시장에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지금 사실은 금리 인하에 관해서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디로 가겠다, 단정 짓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그에 맞는 옵션과 섹터를 공략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내일 주말 동안에는 푹 쉬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인데요. 가치주가 돌아왔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가치주 성격의 좀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통산업에 속하는 종목들이 많이 신고가를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물론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예를 들어서 양자암호라던가 이런 종목들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처져 있는 가운데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많이 갔어요.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오늘 가치주들의 컴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우선 가치주가 왜 올랐냐? 특히 금융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실적이 좋았다. 두 번째가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호재가 주가 상승 명분이 겹치면서 시장이 강하진 않았지만 가치주들이 신고가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생명이 좋은 흐름이 나온 걸 봤는데 이렇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하게 되면 이제 시장주에서 배당주 그리고 이제 가치주, 주주하는 주로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밸류 프로그램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금융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금융 관련 종목에서 큰 상승이 나왔다. 시장 대비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 가치주보다는 앞으로 좀 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섹터로는 이제 가추주 성격도 있는 밸류에이션이 탄탄한 종목이면서도 성장성도 갖고 있는 대형 바이오 제약 섹터입니다. 실적이 많이 나오는 그냥 기대감이 아닌 실제 실적이 많이 나오면서 저평가돼 있는데 성장 가능성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들고 있는 그런 이런 대형 바이오 제약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련 종목에서는 제가 다음 코너에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체크 시간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가치주 중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업황의 차트를 한번 봐도 이번 연도에만 금융주들이 정말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금융주 관련해서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게 된다면 예대 마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손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갖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제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지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죠. 특히 두 가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릴 이제 건설 섹터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 두 가지 섹터인데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신약을 개발한 프로젝트를 하든 그리고 건물을 짓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든 결국 자금 조달이 생명이죠. 그래서 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은 좋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번 9월부터 계속 이어질 내년까지 이어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보면 마음 놓고 매매할 업종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오히려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도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다음 키워드 바로 한번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월 말부터 건설 섹터가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가더니 그때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쯤에 크게 같이 밀렸다가 다시 기운을 좀 뽐내고 있어요. 멘토님 제가 딱 보면 느껴지는 기운이 호랑이 기운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건설주의 분위기가 요새 아기 호랑이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봐도 분위기가 바뀌는 게 로또 청약 동탄 그쪽이 핫했잖아요. 저도 막 전화가 와가지고 해야 된다.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일단 하고 봤는데 일단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고 섹터, 수혜 섹터가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건설 관련 종목이다. 바이오 섹터와 함께 그만큼 이제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산업이든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수요와 공급인데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그동안 공급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수요도 따라서 공급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를 하는 것 같은 게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경기와 부동산 경기와 지방의 경기는 아직까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거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서울의 경기를 지방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방이 여전히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상태 속에서 건설주 마냥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말씀드리던 또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인구들이 이제 서울 경기 부분에 집중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었지 않을 뿐이지 공급, 그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알 겁니다. 이사 가고 싶어서 난리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가 원한다? 새 집을 원한다? 새 아파트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공급은 지금 절벽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앞으로 급등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구간은 이미 지났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네요. 서울, 경기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서울, 경기 부동산이 조금 더 활발해진다면 건설 업종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주식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깊숙이 사표를 품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좀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오늘 주식 투자 자산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투자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들고 계십니다.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LG화학과 한동화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와,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카카오, 넥슨게임즈, 포스코 DX 들고 계십니다. 사연 한번 읽어보니까요. 다행히 현재 급한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개 종목 정도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고 기분 좋은 이야기부터 차라리 먼저 듣고 싶어요. 80%의 수익을 보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어떤 관점이신지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방산 종목으로서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일단 뭐 지금 뭐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 K가 붙는 산업, K가 붙는 산업이 어떤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오르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K 뷰티, K 방산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 K 방산의 대장주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이런 아주 명품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로에어스페이스가 뭐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에 아직 크게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호주 이제 자주포 장갑차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관련된 동맹이죠. 뭐 미국, 영국, 호주 포함되어 있는 오커스 동맹, 그 파이브 아이즈죠. 미국, 영국, 캐나다, 이제 호주까지 포함되어 있는 뉴질랜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보 동맹.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더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K9 자주포나 전부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보입니다. 지금 아주 매수를 잘 하셨어요. 지금 아주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딱히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점을 잡으셨냐. 네. 한번 커피를 한잔하면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주 멘탈 관리할 때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하반기 생산도 풀 가동될 겁니다. 지금 폴란드 2차 공급 협약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도 풀 공급될 거죠. 풀 가동하기 때문에 지금 생산한다고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줄을 서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서로 이런 명품 무기를 살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강력 홀딩한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만큼 앞으로 강력 홀딩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수익이 크시기 때문에 이 종목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이 종목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강력 홀딩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강력 홀딩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저점 매수 기회 같이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나는 손실이 더 많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진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수익 나고 있는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넥슨게임즈입니다. 게임주 중에서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레포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지금 수익을 30% 정도 보고 계신데 이 역시 홀딩 관점이실까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게임주의 희망이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뭐 오른 이유는 간단하죠. 실적입니다. 실적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발표를 네. 했습니다. 흥행을 처음 했을 때 1위까지 올랐었죠. 퍼스트 디센던트가 지난달 이제 출시를 하고 초기에 이제 최고 매출이죠.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 최고 매출 1위까지 찍었고 지금은 약간 하향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4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대감, 순위가 높다는 것은 매출이 높고 글로벌 관심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주작이 있나 보면은 뭐 던전 앤 파이트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계관을 오픈 월드로 이제 확장한 신작이죠. 프로젝트 DW 그리고 듀랑고 IP를 기반의 프로젝트 DX 이 신작 또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 플러스 앞으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신작 이 두 가지 신작을 생각한다면 지금 플러스는 수익은 길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넥슨 게임즈도 계속 가져가면서 현재 게임 대장주로서 수익률을 극대 한번 하는 전략으로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중에서 희망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주식 멘토께서 거의 한 줄로 핵심 요약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귀에 쏙쏙 박히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들도 이런 한 줄 요약 화끈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종목 진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다 봐드릴 테니까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2차 전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한꺼번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손실이 35%가 됩니다. 이 종목 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카카오 국민 주식이죠. 그런데 국민 답답해요, 주식이죠. 너무. 카카오 다니시는 직원들도 물려 있는 카카오인데, 네. 이거 좀 마음이 아픈데 아마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종목 중 하나가 이제 뭐 카카오, 뭐 에코프로 이런 네.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안타깝지만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고 여전히 고평가다. 왜냐 지금 시총이 16조인데 영업이익이 5,600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등할 만한 사실 모멘텀도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감하게 카카오는 조금 보내줘야 되지 않나. 보내주고 좀 더 모멘텀이 있는 앞으로 지금 시장 환경에서 마음 편히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두 가지 핵심 섹터가 바로 건설과 바이오. 근데 바이오 중에서 대형 바이오를 얘기합니다. 그냥 기대감만 있고 항상 적자가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은 아니고 대형 제약 바이오인데 그래서 제가 종목 교체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카카오는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호재가 많은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종근당이다. 저는 종근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유한양행이 엄청나게 네. 급등을 했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 바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 가련 치료제가 이제 신약을 승인받으면서 오늘 이제 한번 시간차로 급등이 네.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유사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 황암 이중암체죠. 일상 승인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종근당에서 두 번째 호재는 바로 이제 계열사죠. 경보제약에서 ADC 항체약품 복합체죠. CDMO죠. 위탁 생산 CDMO 공장도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최근 핫한 트렌드가 생각되는데 비만 치료제입니다. 알보젠 코리아의 큐시미아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또 종근당이다. 이 세 가지 3종 세트 호재를 들고 있는 저평가된 대형 제약주가 종근당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지금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2만 2천 원 부근입니다. 12만 2천 원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뭐 1차 목표가는 뭐 12만 6천 원, 2차 목표가는 13만 6,500원 정도로 한번 보시고, 뭐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한번 넉넉하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흐름이 좋은데 가장 저평가된 대양제약 바이오 종목이 종문당인데 한번 교체를 한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저희 수익봉투 뜯어볼 때도 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종근당을 추천해 주셨고, 지금 매수가는 12만 2천 원 부근에서 알려주셨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1차로는 12만 6천 원, 2차로는 13만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딱 플랫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금리 인하 딱 얘기 들면은 조금씩 들썩들썩 하는데 기대감 버려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나쁘다보다는 더 좋은 종목을 사라. 더 좋은 섹터를 사라. 네. 이렇게 뭐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심플합니다. 제 고민에 대해서도 아주 한 줄로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기 전에 안내 한번 드릴게요. 내 포트폴리오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내 도와드릴 텐데 02-2128-8547번으로도 진단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가볼게요. 2차 전지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LG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39만 2천 원이고요. 15% 들고 계시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그나마 손실이 제일 적게 난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뭐 LG전자, LG화학, 뭐 네. LG엔솔이 LG화학에서 이제 분사가 되었죠. 그때 한번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선 LG엔솔이 LG전자에 분사를 되었고, LG화학은 이제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 한 수목 정도에서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국산 배터리 관련 국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최근 예가 나오고 있죠. 전기차 캐즘이죠. 성장 둔화. 그리고 지금 정치적 이슈로는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철폐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허들을 넘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5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39만 2천 원 정도면 5월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엄청 고점에서 뭐 작년에 매수하신 건 아니니까 엄청 고점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한 20% 이상 상승이 필요한 가격대인데, 자,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당장 본격화 상승은 나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비중이 15% 정도 들고 계신데 한번 기다려 보시고 또 봄이 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대응 종목 교체나 하시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반등을 한번 지켜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질문을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오늘도 좀 테마주 성격으로 같이 올랐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또 전기차 화재 이슈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또 되면서 이 전기차를 많은 분들이 새로 사실 때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더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멘토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저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외국이냐, 한국이냐. 국내는 사실
약간 최근 아파트가 많고 지하 주차장이 많기 네. 때문에 공포감이 더 크다. 더 크죠. 더 큰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크게 상관을 안 합니다. 다 지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 대가 타고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다 테마적으로 움직인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글로벌 생산 판매량과는 크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캐즘은 결국 해결되지 않나.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해결되고 전기차는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전기차가 미래의 자동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슈가 더욱더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개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 한농화성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5,400원의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쪽도 여전히 좀 비중 10%니까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오. 어떻게 보면 테마주 쪽에서 측면을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테마주인데 실적보다는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인데 네. 자, 근데 왜 전고체를 사람들이 배터리를 관심 있게 보냐? 결국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이유인데 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다. 네. 전고체 배터리가 활성화되면 양산이 되면 이제 이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고체 관련 대장주가 한농화성, 그리고 뭐 이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농화성에 이렇게 매수세가 최근 몰리면서 바닥 대비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가소재, 가교재, 이게 전고체 배터리의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죠. 이 두 가지를 만드는데 LG화학이 이를 이용해서 이제 배터리를 완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20년 후반은 돼야지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추세 상승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 이렇게 봐야지 계속 이 실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현재로서 추세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려보면서 최대한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마의 바람을 타고 있을 때 이 바람을 그대로 타고 가시기를 바래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는 손실 구간이지만 편단가까지 올 때까지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추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다시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질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포스코 DX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릭이었잖아요, 작년 한때. 그리고 정말 잘 간 종목이고요. 42,300원의 비중은 8% 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33%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가장 손실이 큰데 비중은 그래도 낮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사실상 2차 전지 섹터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TX, 포점 들어간 거 다 올랐었죠. 그때 네.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돌풍이 돌면서 올랐는데 지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좀 어중간한 종목이지 않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2차 전지 관련해서 관련 종목인데 딱히 이렇게 맞는 상승 명분이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실적이라도 좋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보이지만 지금 2분기 영업이 243억이 나왔습니다. 243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면서 올해 나쁘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면서 실적이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디지털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 및 2차 전지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아직 지금
재료는 사실 괜찮습니다. 재료는 괜찮은데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 지금 매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2차 전지 캐즘을 극복하고 2차 전지 섹터가 회복한 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뭐 교체를 하거나 추가 매수나 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2차 전지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DX에 대해서도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회복되길 바라보면서 이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멘토께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을 내려주셨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정말 심각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진단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 이 총성 없는 정제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장에 대응한 주식 투자 최고의 전략, 바로 거북선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북선 기법. 볼 때마다 늠름하죠. 바로 거북선을 보면, 자,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바로, 국민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은, 자, 23승이라는 왜군과의 전투에서 전승을 완벽한 업적을 이루셨죠. 자, 그 중심에 가는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매일매일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큰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인데, 자, 우리가 억지로 매매를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게임이냐, 이길 수 있는 전투냐를 판단을 하고 침착하게 골라서 매매를 한다도 충분하다. 그 기법이 바로 거북선 기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선 기법 한번 원리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라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바로 재료, 수급, 차트 이 세 가지 삼박자가 갖춰졌을 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좋아하시는 급등, VI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재료입니다. 시장 중심의 대장 테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나 뭐 이런 밸류 프로그램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오죠. 바로 시장 중심의 대장 테마. 돈이 쏠리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돈이 바로 주가 상승의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보기엔 저 종목이 저평가야. 결국 갈 거야 하는데 언젠가 갈까 하는데 언젠가는 안 갑니다. 그런 종목 항상 그냥 저평가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큰 손들,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대장 테마다. 철저하게 시장 중심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수급적인 측면이다. 자, 수급 많이 들어봤는데 거래량 많이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단순히 거래량을 터지는 게 아니고 그 거래량, 거래 대금의 퀄리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급적인 요소다 보시면 되는데, 자, 매수의 지속성, 돌파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에는. 자, 첫 번째 매수의 지속성은 뭐냐? 끈기. 매수의 수급의 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의 지속성은 장 초반에 특정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장바판까지 이렇게 매수가 지속될 수 있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끈기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특성인데,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라는 이런 데이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뭐다? 펀드 매니저들이 바스켓 매매를 합니다. 펀드 자금을 한 번에 넣을 때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 분할로 기계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는 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인데, 여기서 매수의 지속성,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장 초반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장 끝날 때까지 고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 주로 이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는 실적주, 대형주에서 많이 잡힐 수 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돌파력이다. 자, 돌파력. VI가 가고 상한가가 가고 그런 종목들의 어떤 특징이 어떤가요? 호가창을 잡아먹을 때 깨작깨작 매수가 들어오나요? 아니죠. 1억, 5억, 10억씩 팍팍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북등이 나온다. 자, 이런 패턴은 바로 이제 큰 손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대량 체결이 들어오냐, 이 두 가지 요건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매수의 지속성, 이 돌파력이 딱 조합이 이루어질 때 흔히 말하는 급등주, VI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 예제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래, 재료 수급 좋은데 어디서 사라고? 나는 맨날 추격 매수만 하는데 물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점에서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거북선 라인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수 타점, 저항선이죠. 이 저항을 통과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진입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각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라인, 거북선 라인인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할 때 이런 재료 수급 차트 완성이 될 때 흔히 말하는 급등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많을수록 좋은데, 자, 우선 제가 시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제가 포착이 나왔던 신호를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7월 말에 시작이 8월 초까지 계속 안 좋았죠. 그런데 5번 연속 VI 종목, 5번 연속 VI, 상한가도 하나 있네요. 현대해버다임은 5번 연속 VI 종목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거북선 기법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해버다임, 현대로템은 두 번 다 잡혔네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까지. 자, 이 종목 중에서 제가 실제로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씩 공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에버다임. 자,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서 첫 상승, 첫 급등이 시작할 때 거북선 기법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꼭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외워야 됩니다. 주입식 교육입니다. 재료 수급 차트는 주가 상승.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재료 뭐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1000조 구상. 1000조. 자, 느낌이 빠고죠. 현대, 삼성 뛰어든다. 대기업도 뛰어든다. 그런데 현대 공통점이 있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뚫었다. 현대버다임 드릴 크레인 트럭 공급 개시, 아주 강력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버다임 드릴 크레인 트럭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에서 본격 양상. 너무 재료가 좋다. 재료는 퍼펙트 100점이다. 그러면 수급도 괜찮았나? 볼까요? 자, 이날 7월 22일 거북선 기법에 포착된 날인데, 상한가 날인데, 자,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 자, 이게 한 달치 거래 대금입니다. 자,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뭐다? 상승을 위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은 여기로 다 들어왔다. 여기로 다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거의 완벽한 대장주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료도 좋았는데 수급도 이렇게 완벽한 수급이 들어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7월 20일 날 어디서 들어갈까? 차트적인 요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들어가라고? 바로 황금색 거북선 라인. 여기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거북선 라인인 황금색 라인을 장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제 재료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황금색 라인을 돌파하는지 봤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재료가 수급이 좋은 종목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황금색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수많은 매매와 데이터를 통해서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만든 아주 강력한 저항선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돌파를 하자마자 상승. 자, 이날 상한가 갔습니다.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고 여기서 주춤하던 다시 한번 여기 상승. 거의 저점 이 거북선 라인 돌파쯤에서 저까지 한 50% 이상 상승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대해운다임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는 많을수록 좋다. 공식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현대로템 대표적인 방산 종목입니다. K2 명품 전차를 만드는 그런 자랑스러운 종목인데 재료가 뭐였죠? 현대로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 전망. 결국 실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있었죠. 그리고 수출 효자 K2 덕분에 현대로템 사상 첫 무기 매출 1조 돌파. 실적이 좋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적만큼 강력한 재료는 사실 없죠. 대형주 기준에 봤을 때. 그리고 3조 4천억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이렇게 다른 방산주들도 같이 분위기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아주 좋은 분위기, 업종 자체가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어떻게 되나?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적인 측면. 대형주, 실적주일 때는 가장 신뢰도 높은 수급 데이터가 바로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다. 자, 여기에 HTS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빨간색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 자, 빨간색 장땡봉이 나왔다. 뭐다? 전일 대비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펀드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온다. 펀드 매니저들이 마구마구 싹쓸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 자, 뭔가 들은 게 있겠죠? 수백 수천억을 굴리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심심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현대로템을 마구마구 싹쓸이 했을까요?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패턴의 이렇게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돈이 쏠리는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특징이 뭐죠? 장 초반에 이렇게 패턴이 잡히면 장 마감까지 계속 상승, 고점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이지만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이 오늘 포착이 되었는데 그 종목 또한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거의 고점이 유지되었는데 혹시나 지금 HTS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서 고점이 유지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차트적인 요소. 어디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바로 황금색. 돈이 되는 황금색 라인 바로 거북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북선 라인을 이렇게 7월 23일 날 현대로템이 재료와 수급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한번 올라오고 나서 잘 안 내려죠. 자, 강력한 저항인데 강력한 저항은 돌파를 하면 뭐가 되죠? 강력한 지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우상향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날도 23일 날 VI를 갔고 그 다음 날도 VI가 갔습니다. 자, VI 뭔지 알죠? VI 상승.
시가 대비 10% 이상 상승했을 때 이렇게 VI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잠시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상승의 상징이다. 근데 이런 종목을 잡아내는 기법이 바로 거북선 기법, VI 제조기라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쭉 쉬지 않고 상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특히 대형주일 경우 이렇게 큰 트럭은 방향을 트기 힘들죠. 그만큼 한번 방향을 잡으면 쭉 이런 관성을 생기면서 쭉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로템이 이렇게 식으로 VI를 1연속 이렇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하나 볼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7월 24일 날 연속으로 나왔네요. 연속으로 나왔는데 자, 하나 시스템 재료가 뭐죠? 하나 시스템 공냉식 능동형 A사 레이더 개발 시도. A사 레이더가 뭐죠? 레이더의 끝판왕이다. 레이더 중에 레이더가 바로 A사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의 공냉식 능동형 A사 레이더를 개발 시동했다. 아주 강력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사 레이더에 대한 관련 뉴스가 유럽 시장 정조준. 유럽 시장 정조준은 뭐죠? 실적이 나온다. 수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실적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고 A사 레이더라는 강력한 재료가 등장을 하였다. 그리고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798억, 167억. 이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엄청나게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이 나옵니다. 강력한 재료가 이런 식 거의 퍼펙트합니다. 현대로템 앞서 말씀드린 현대로템 못지않은 퍼펙트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주의 있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급은 대형주 실적주의 경우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의 신뢰도가 아주 높다. 상승할 때 이렇게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장대 양분만 확인해라. 프로그램 매매의 일별 프로그램 매매 주의 장대 양분만 확인해라. 자, 어떤가요? 아주 눈에 띄는 장대 양봉이 났다. 마음 먹고 펀드 매니저들이 달려들었다. 펀드 자금을 마구마구 투입시키면서 이렇게 집중적인 수급,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평소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결국 돈이 몰리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에 장사 없죠. 물량이 장사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고 이런 종목이 관련 차트도 좋았나? 차트 좋았나? 볼까요? 자, 거북선 라인 돌파. 역시나 승리의 거북선 라인, VI 제조기 거북선 라인 돌파를 나옵니다. 장 초반입니다. 장 초반에 몇 분 되지 않아서 재료가 좋고 수급이 포착이 된 종목이 자, 저점에서 매수해도 될까? 판단은 딱 이거만 보십니다. 돈이 되는 황금색 거북선 라인을 이렇게 좋은 우량주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거의 다시 고점 부근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날도 자, VI 제조기죠. VI가 나왔습니다. 그냥 뭐 잡주나 테마주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시는 그런 대형 종목, 실적주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공식을 적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글로비스가 아주 비슷한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 거북선 기법을 어떻게 배워야 되냐? 자, 어떻게 배워야 되냐? 자, QR코드를 촬영 후 들어오시면 제가 교육방 입장하시는데 제가 이 공식은 계속 복습을 시켜드립니다. 한 번만에 당연히 모르겠죠. 한 번만에 알면 사실 그 말도 안 되죠. 계속 복습을 시켜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종목을 매일매일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의 비장의 무기를 갖고 싶었는데 주식시장에서 내가 원하던 그런 딱 비장의 무기다. 내가 원하던 딱 그런 비밀병기다. 생각되시는 분들 자, QR코드 촬영 후 교육방에 오시면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스파르타식 집중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거북선 기법 쪽에서 수익 랠리 함께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북선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어떤 부분을 대비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되었습니다.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이제 바이오 제약. 그래서 근데 제약 바이오 종목이지만 대형 종목을 저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근당, 뭐 유한양행도 있겠고, 그리고 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죠. 실적도 좋고 저평가하고 모멘텀이 있는 이런 삼박자를 갖춘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관련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바이오 반도체 장비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벤트에서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자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멘토님의 노하우를 쏙쏙 뽑아드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2128-8547번도 저희 열려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진단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주 마칠 시간이 됐네요. 다음 주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분위기 반전을 기다려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